네, 안녕하세요. 롯데글로벌로지스트의 정현택입니다. 오늘 고비즈코리아 온라인 수출 애로해소 센터에서는 해외 발송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주의 품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판매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실 경우와는 다르게 글로벌 셀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 간에 상품이 이동하게 될 텐데요. 이때 커스텀스 클리어런스, 즉 통관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국의 세관에서는 국내로 유해한 상품이나 성분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커머스 특성상 주로 항공을 이용해 해외 배송을 하시게 될 텐데요. 항공기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기압과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 환경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선적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과 항공사에서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크게 7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이나 양도성 물품으로 대표적으로는 수표나 신용카드, 귀금속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현지에서 통관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 운송 중에 분실이 발생하더라도 물류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인화성 물질로 항공기 선적이 불가한 품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들이나 접착제, 라이터, 에탄올이 포함된 품목들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취급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불법이나 마약류 제품, 살아있는 동식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저작권 침해 상품, 즉 위조품의 경우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취급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산화성 물질로 통관도 까다롭지만 항공기 선적 시에도 위험물로 분류되는 품목들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염색약과 표백제, 제목크림 등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제품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성, 감염성 물질로 최근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최소 일주일간 상품을 격리 후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 탄저균이 국내로 택배를 통해 반입이 돼서 크게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식성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수온 온도계라든지 체온계, 그리고 전해액이 있는 배터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 알칼리성 물질과 수은이 들어간 제품도 포함됩니다. 자성이 있는 제품은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스피커 종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이용하시는 물류사를 통해 확인 후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실제로 글로벌 셀러분들이 많이 판매하시는 상품들 중에 해외 배송 시 주의해야 할 품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품목, 바로 배터리 제품들입니다. 배터리 자체만 발송을 하시거나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들이 이에 속할 텐데요. 여기에는 휴대용 선풍기나 보조 배터리, 무선 이어폰,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는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충전식의 경우에는 항공 선적이 제한됩니다. 다만 흔히 여러분들이 알카라인 건전지라고 불리는 드라이셀이 포함된 배터리 교체형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운송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기를 충전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 용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일반 화물로 선적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 등 무선 이어폰의 경우에도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리튬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어 해외 배송 시 주의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탑재된 배터리가 높은 전력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탑재된 배터리 용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국제 특송사를 통해 한 박스에 2개 정도까지는 대부분 배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된 박스 외부에 배터리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서 이 제품에 배터리가 탑재된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물류사의 경우에는 위험물 화주 신고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제품이 위험물 규정에 맞게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화주, 즉 화물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증빙하는 서류들입니다. 이 서류는 물류사가 대행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샘플 자료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배터리에 대한 MSDS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용하시는 물류사를 통해 정확한 발송 규정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배터리 다음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품목은 알코올이나 액체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위생이나 방역 상품에 대한 배송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손소독제나 보통 30% 이상의 농도가 높은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위험물로 구분이 되어 일반 화물로서의 선적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약 10여 개 이상의 그런 손소독제나 알코올 수압 등의 MSDS를 확인해 봤지만 거의 99% 이상의 제품들의 일반 화물로 선적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또한 향수나 화장품 중에도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 용량이나 발송 수량이 제한되거나 배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상이하지만 향수는 보통 45ml를 초과할 경우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며 박스당 2개까지만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해당 제품도 화학 성분에 대한 MSDS를 확보하여 선적 가능 여부를 물류사에 확인 후에 정확한 배송 가이드에 따라서 선적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항공운송 시 제한되거나 유의해야 할 대표 상품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 통관을 제한하는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체에 직접 닿거나 투여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많기 마련입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가열된 제품에 한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육류나 계란 등 유제품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 과일을 단순히 말린 그런 드라이푸드 제품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나 커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티백 형태나 로스팅이 완료된 커피에 한해 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약품은 크게 의사 처방이 필요한 ETC라고 불리는 전문 의약품이나 OTC라고 불리는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ETC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이 없다면 아예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의약품 OTC의 경우에도 수량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거나 판매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취급하시는 제품 중에 홍삼과 같은 건강보조제나 영양제의 경우 한국은 1회 인당 6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성분이나 수량을 제한하고 있어 반드시 판매 전에 통관 규정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미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컬러 렌즈의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FDA 승인 품목으로서 발송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와 방역 마스크 등의 경우에도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가 최근에 많이 있어 이 부분도 확인 후에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해외 배송 시 유의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